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죠. 파이 운명의 갈림길이죠. 정말로 파이가 그동안 KYC를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법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성을 갖추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파이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도 좋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파이는 정말로 제도권 금융을 준비해 왔다라는 게 이제 확 티가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분명히 기회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파이를 이제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한 것은 이제 오픈 메인넷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가고 있고 또 클래리티 법안이 되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니콜라스 부부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그 코어 팀도 뒤로 물러나고 뭐 해체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권한이 분산이 되고 노드 운영자들이 이제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클래리티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 기간이 있으니까. 프로젝트 초기에는 중앙화돼 있더라도 충분히 성장해서 탈중앙화가 인증받으면 증권 규제에서 졸업할 수 있죠.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 그래갖고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쯤 가서 이제 이게 이제 상품이냐, 이게 증권관리위원회로 가느냐, 상품선물위원회로 가느냐 할 때 내년에 상품선물위원회로 파이코인이 갈 확률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증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건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이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다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맞지만, 예, 맞아요. 맞는데, 이런 거죠. 삼성, 일본,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그랬나? 일본 기업 100개를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한다. 이런 소리를 했죠. 네, 그런 소리를 했죠.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의령에서 이제 의령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의령군은 경상남도 18개 군 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가장 못 살아요. 가장 땅값도 안 올랐어요. 처음에 거기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죠. 자기 고향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랬죠. 거기서는 좀 부잣집이었고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농사만 짓던 건데 웬 공장이 온다고. 아주 그냥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병철 회장을 쫓아냈죠. 그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된 거죠. 재정 자립도가 8.3%니까 뭔 소리죠? 91.7%는 다른 사람 신세 지면서 사는 거죠. 다른 도에서 빨대 꼽아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계산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탈중앙화가 돼가지고 코어팀 부부가 뒤로 빠졌을 때 당장 빠졌다 내년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증권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증권형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상품으로 가겠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요. 지금 이제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한국의 디지털 자산법도 속도 내나 한국은 아직 속도 안 내고 있어요. 속도 안 내고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정해서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정하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상품성이 있나, 여기를 굉장히 파이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시장, 그러니까 맵 오브 파이라든지 생태계 토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막 후라닥거려 갖고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AMM이나 DEX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코인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왔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언젠가 한번 재작년 7월인가 노드 얘기를 형태와 빵 박사가 하면서 수십 명의 변호사와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230개국 뭐 수십 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팀에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230개국을 하다가 보니까 참 코어팀이 할 일이 많죠. 니콜라스 부부가 할 일이 많죠. 이걸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 거를 본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네트워크 안에서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틸리티 코인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건 역시 엄청나게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지배적인 관리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 누구든지 지배적인 관리자가 없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어야 되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토큰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상품성이 있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누구든지 지배적인 관리자가 없고 여기에서 지금 코어팀이 니콜라스 부부가 당장 손 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통제하고 있죠. 미확인 이런 것도 아직 안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드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권력이 지금 코어팀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거를 이제 재단으로 코어팀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파이 재단으로 가는 거죠. 파이 재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이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넘겨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노드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드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코어팀의 개입 없이도 이 노드 운영자들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스스로 돌아가야 되는 자율적인 작동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돼도 첫 번째, 지배적인 관리자, 코어팀의 역할이 지금 여기서 손뜨게 되면, 의령군처럼 되는 거죠, 의령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 기간은 조금, 이렇게 기간은 주겠지만, 코어팀의 이 상징성, 지금 여러 가지로 코어팀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나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어요. 나 KYC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어팀이 재단으로 물러나고, 거버넌스에 의해서 그 돼도, 이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지금 그 모더레이터니 뭐니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거버넌스 이관을 했느냐.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공개했느냐. 공개하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이제 되느냐. 이거의 코인의 가격이 시장에서 제대로 형성되고 있느냐. 이게 되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이 되면 상품이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증권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증권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으로 가는 형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코어팀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되면서 발전을 할 거예요. 규제가 기회니까. 이게 대부분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생기는데 파이코인은 초반에는 자유로워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오너가 몇 %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보겠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도권 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은 메인넷 오픈의 마지막 퍼즐인 거죠.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어 팀이 실력이 없어서 서두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년 요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되고 하려면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겠죠. 내년 하반기 때까지 아마 파이가 코어 팀이 최대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는 끝났고 이 법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파이코인의 가격도 바뀌어갈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아마 이거를 노렸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배적인 관리자가 없고 실질적인 쓰임새가 없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상품성, 이거를 이제 글자로 풀으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두 번째가 실질적 유틸리티, 세 번째가 수익 창출 구조의 변화. 여기죠. 상품성. 그 자체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기타 면제 및 예외 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탈중앙화는 이 파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났느냐. 운영 주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파이는 시스템의 작동이나 보상 분배를 관리하는 중앙화된 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없앨 필요는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때까지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꼭 그때 아니더라도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상태로 이제 파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코어 팀이 하겠죠. 자율적인 작동이 돼야 되죠. 특정 그룹이 운영적, 경제적, 의사결정권, 투표권의 통제 없이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탈중앙화가 이제 파이가 현재까지는 아직 성숙이 될 때까지는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바뀐다. 그래서 파이는 당분간 증권의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중앙화를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이후로는 지금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의해서 선진국으로 오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시장 자유화를 했거든요. 우리는 시장 자유화를 1979년도부터 했죠. 근데 대부분 시장 자유화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의 탈중앙화가 시장 자유화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한국은 했다고요. 근데 이거 놓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코어 팀이 어떻게 놓을 것이냐. 예전부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오고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고쇼.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거를 제일 먼저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쇼는 원래는 장소였죠. 장소. 오고쇼. 대어소. 대원군이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었죠. 자기 아들 고종을 하고 자기는 오고쇼로 뒤에서 통치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며느리하고 대판 붙어갖고 아주 뭐 집안을 말아먹은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었죠. 그런 오고쇼 역할을 한국은 실패했지만 일본은 그거를 성공을 했죠. 그런 것처럼 코어 팀이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딱 사라져 버리면 뭐 군소리가 없이 아주 말끔하죠. 그런데 비탈린 부텔릭이 사실은 탈중앙화 됐죠. 개입 안 하죠. 그렇지만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계속 고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하는 거죠. 파이도 뭐 저기 니콜라스 부부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코치해주는, 또 그들 부부를 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되긴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게 클래리티 법안에, 아직 성숙이 안 됐죠.
두 번째가 실질적 유틸리티인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아주 엄청나게 했잖아요. 트랜잭션 검증 인센티브, 가스비 지불, 거버넌스 투표, 뭐 이번에 그 검증인들 그 보상이라든지 노두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죠. 암호화폐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이제 생태계 토큰 같은 거를 만들고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없는 암호화폐들이 뭐 천지 삐까리로 전 세계에 널렸잖아요. 한국은 뭐 테란 외에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다 증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 없어지는 코인이 99%가 나온다가 콜레리티 법안이 생기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될 거고 한국도 뭐 많은 가상화폐를 그렇게 하겠죠. 불법화 되겠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곡소리 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 유틸리티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세 번째로가 이제 수익 창출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여 수익을 기대하는지, 파이코인의 가격이나 가치가 어떤 코어 팀의 경영적인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알고리즘적인 운영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익 창출 구조도 사실은 이 상품성도 파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그 오픈마인드 얘기하지만 오픈마인드가 그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을 쓰면 연 1조를 내야 되는데 파이 노드를 쓰면 6천억이나 7천억만 내면 되는 거죠. 오픈마인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산업에 나설라는 사람들이 파이를 쓰는 거죠. 분산이 더 잘 돼 있고 아마존이나 애플을 쓰게 되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왜 중국 천진에 있는 중국 국가 기밀이 한 군데다가 모아뒀다가 다 털린 거 아니에요. 다 털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털렸죠. 그런데 분산을 해놨으면은 일부만 털렸을 텐데 만약에 아니 중국 국가에서 하는 게 모든 게 다 털렸는데 구글에다가 갖다 놓는 거 아마존에 갖다 놓는 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도 생기고 그러면 분산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200개국에 분산이 돼서 5억 2,600만 건을 100만 명의 사람이 개입을 해서 했던 이 구조를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픈마인드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받는 돈이 1조씩 받는 거예요. 1조. 매년. 지금 기준. 그 1조 원어치를 지금 가격에서 파이코인을 사면 400억 개예요. 그럼 내년은 파이코인 가격도 좀 오르겠죠. 1조가 아니라 2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년은 더 적게 사겠지만 이런 것을 CD게임이건 오픈마인드건 파이 벤처스에서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게 경영적 노력이잖아요. 경영적 노력으로 지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파이에서 이 사람들이 파이가 하는 걸 알게 되면 노도하는 사람들이 다음번에 어떤 또 수익 모델을 만들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핵심적인 경영적 노력이 저는 그래서 파이가 이 처음부터 증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증권이 되면 많이 못 오르고 상품이 되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권이 되면
안정적으로 오르고 상품이 되면 오를 때는 오르고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파이가 증권형으로 꼭 간다는 건 아니고 증권형이 나쁘다라는 그런 선입견, 편견, 미신은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수익 창출 구조도 아직은 파이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산과 판매의 분리.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판매되었더라도 현재 자산 자체가 온체인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면 이를 증권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상품으로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 암호화폐 업자들이 증권이 안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한 거예요. 증권이 되면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증권이 되면 지네들이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파이는 규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권으로 가다가 상품으로 나중에는 가겠지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빠를 필요도 없다. 저는 2028년도 지나서 상품으로 가도 충분히 100불은 2028년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의 갈림길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파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증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규제에 맞춰서 했으니까요. 미카도 그렇고. 상품은 규제 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규제랑 상관없어. 우리는 자율적으로 굴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시라도 파이는 증권형 코인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중에는 코어 팀이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거버넌스를 바꾸고 재단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오고쇼로서 이제 후계자들한테 물려주고 저절로 잘 돌아가는 그런 시장 경제로 바꾸는 그게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SK 한국 소유공사잖아요. 대한항공 뭐 한국중공업 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이 전부 국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민간으로 탁 넘겼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한국은. 중국이 그렇나요? 인도가 그런가요? 국가 소유가 많잖아요. 크지를 못하잖아요. 태국이 그런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근데 국가에서 다 갖고 있죠. 왕이.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파이는 오픈 메인넷의 조건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게 윤곽이 나왔을 때 오픈 메인넷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엄청난 인연으로 파이코인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잘만 갖고 계십시오. 그제 우리 조선족이신지 중국인이신지 중국 동포인지 잘 모르겠지만 파이코인 팔아달라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외국인은 거래소 개설이 잘 안 되나 보죠. 사달라고 오시는 분, 팔아달라고 오시는 분들. 근데 뭐 지금 가격이라도 급하면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팔자는 별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도와드리지만 못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